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더 물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싹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대해서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 이만큼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확인을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싹 다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행 쪽 판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잡아야 되는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카카오뱅크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라든지 디테일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시장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어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 가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만큼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시장 돌아가는 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요일날 기술적인 반등에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변동성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은 지수, 그 다음에 금리는 업종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달러 인덱스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중국 경기 모멘텀 자체가 미국보다는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결국에는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 고점에서는 코스피는 저점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빠진다고 여러분들이 욕하고 침 뱉고 이럴 시장이 아니라,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요번 주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11일 날 파월 인준 관련 청문회가 있고, 13일 날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인준 청문회가 있고, 이번 주 핵심 일정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18에서 19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기간 매도 증가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결국에는 기간에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겠지만, 오히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차라리 또 다른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스타일이라든지 업종, 섹터별 수급 분위기가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익 모멘텀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도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왜 사조대림을 추천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12월 7일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올해 창사 이래 처음 연간 영업이익 1000억 달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 3.1배, 음식료 업종군 평균 10배,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좋은 종목들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괜찮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철저하게 분할적으로 분할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지금 시장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 기반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추천 종목을 조금 뒤에다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알고 내가 시장에 대해서 돌아가는 거를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랑 그냥 옆에서 누가 뭘 자꾸 사세요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하고 사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스스로 주식을 하실 때 정말로 뭐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거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진 않고 좀 뭐 포근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하락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개별 종목들은 뭐 바닥권은 다 나오는데 지수는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전혀 급하게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양매도, 그 다음에 선물도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시장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막 욕하고 침뱉는 것보다도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가격이 내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야지만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지수도 딱 여기서 강하게 반등할 모멘텀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멘텀 부재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분명히 생겨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더 밀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1인 중에 한 명이고, 억지로 이게 꾸역꾸역 오르는 것보다는 많이 내려서 이야 이제는 정말 싸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P2E, NFT, 메타버스,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 등등 이런 걸 제외하고 보자니 볼 게 없는 시장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오늘 시장이 거의 뭐 자는 분위기? 거의 뭐 기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9시 30분 뭐 현재 시간 기준 지금 2시 반 지나고 있는데 거의 뭐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변동성은 뭐 원전 쪽에서 대장주들이 뭐 20% 가까이 찍었다? 이거 제외를 하면은 딱히 큰 움직임 자체도 없었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사가 피곤하니까 현금화하고 관망하겠다 이런 투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건설주들 뭐 조용히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신세계건설이라든지 계룡건설, DL 건설 뭐 등등 해서 나오는데, 좀 제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VIP 방에서도 GS 건설을 추천을 드리고 수익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좀 중소형주 건설주들이 눌렸을 때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정책이랑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로봇 테마 후발주들이 랠리가 나오고 있고,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TPC, 이번 주에는 뭐 스메, 아진엑스텍도 저번 주 상한가 이후에 추세 상승인데, 기존의 대장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리는 거를 보고 로봇 관련해서는 또 접근을 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부 은행, 보험, 증권사 이런 금리 인상 수혜 쪽 또 다 같이 오른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때 우리가 왜 은행 관련 보험 이쪽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뭐 푸른저축은행 등등, 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KB금융 등등 해서 뭐 다양하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변동성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리드코프 이거 하나밖에는 뭐 딱히 매매할 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조금 애매한데 변동성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주은행 정도, 나머지는 뭐 우리가 길게 끌고 가는 장투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그룹주들 아니면은 뭐 손보사들, 증권사들 이거는 우리가 뭐 타로 접근할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쪽을 제외하고 보니까는 거의 다 잠자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월 중순부터 시장이 제법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라서 이거 다 내려놓고 1월 시장이 반등으로 움직일 듯하고 거래량 부족 현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관망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관망세가 강하면은 나도 무언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천천히 볼 필요성이 있는 지금의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KG 이니시스, 이거를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매집
무조건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언가를 종목을 사서 급하게 찍어서 돌릴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차분하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전자상거래내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자결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전자결제 업체예요. 이 결제사업 구조적 고성장의 수익성이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을 딱 여러분들한테 놓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 나와요. 21년도 20년도 뭐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 당기순이익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퍼 자체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배 13.25배였는데 작년에는 7.49배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실적은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회사가 신규 뭐 가맹점 유치라든지 기존 가맹점 거래액 확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 가맹점, 그 다음에 중소형 가맹점을 중점으로 좀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플 스토어라든지 넷플릭스를 고객사로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타 PG사 대비했을 때 여행이라든지 항공, 티켓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이제 소비 회복 국면에서 온택트 가맹점 거래액을 회복을 하면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K뱅크 지분율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율이 1.22%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K뱅크가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하면서 연내 뭐 하반기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무조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면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좀 아쉬운 흐름 자체, 오늘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RSI 30 이하에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좀 모아 가시면은 좋다. 장기적인 관점 대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RSI 30 이하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천히 모아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시가총액 높은 것들을 다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여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은 못 봐요. 왜? RSI 30 이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놨다, 1차, 2차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RSI 30 이하에서 잡아놨다. 그러면 편안하게 끌고 가기 굉장히 좋잖아요. 장투하기에 너무나도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는 RSI 3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RSI 30 이하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닥을 찍고 돌리고 올려갈지, 그 다음에 뭐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5일선을 타고 나오는 흐름 자체가 나올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권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RSI 30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이 안에서 30 안에서 분할적으로 모아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RSI 30 이하로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편안하게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가 편안한 위치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 RSI 30 이하.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 30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똑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분할 매수,
이 안에서 RSI 30 안에서 하시면 돼요. 이게 바닥이 어디까지 찍힐지는 몰라요. 뭐 9만원에서 튕겨서 올라갈지 아니면 8만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갈지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맞출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조금 더 빠지면 사야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RSI 30 이하, 대형주들이 RSI 30 이하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은 저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똑같아요. RSI 30 이하 편안하게 지금 위치 내려오면은 또 사시면 되는 거고, 기아도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RSI 30 이하 돌이켜보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럼 지금 위치 오늘 뭐 3%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끌고 가기에 굉장히 편안한 위치였다. 포스코도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아요. RSI 30 이하. 아이고, 대형주들은 여러분들 막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편안하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편안한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RSI 30 이하 오늘 2%가 빠졌는데도 편안하잖아요. 결국 이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빠졌을 때를 보면은 와 진짜 이거 자동차 섹터 다 망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자동차 반도체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거 진짜 큰일이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면은 항상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제 말이 뭐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스타일 자체가 좋은 종목 있으면은 편안한 매수가에 분할로 접근을 해서 나는 내 순서를 기다리겠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뭐 이게 어디서 찍고 돌리고 이게 뭐 4만원에서 찍고 돌리고 뭐 4만 9천원에서 찍고 돌리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자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는 하자 이거예요. 뭘 하실 수 있어요? 분할 매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뭐 카카오를 보고 카카오뱅크를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장기적인 관점 1년 이상 2년 이상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적금을 들어가셔도 한 달짜리 적금, 뭐 두 달짜리 적금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주식에만 딱 오시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야박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야지만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와,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들 손에 달려서 움직이는구나,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뭐 1200원 하락으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은 지수를 결정을 하고 금리는 업종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현재 뭐 달러 인덱스 연준의 긴축 정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경기 모멘텀이 미국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향후에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금융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 달러 환율 고점에서 코스피는 저점 형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미국 10년물 상승 1.5에서 1.8%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5년간 진행된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 뭐 2014년도에는 테이퍼링, 15년도에는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연준 대조표 정상화 시작이, 이게 올해 1년 안에 압축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015년도에 미국 10년물 연준 기준금리 인상 직전까지도 1.6에서 2.3%까지 상승을 했는데, 당시 첫 번째 기준
금리 인상 이후에 16년도 상반기까지 1.5%까지 하락한 이후에 이게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차대조표 정상화 정책으로 18년도에는 3.1%까지 상승을 했어요. 현재 미국의 임금 상승도 빠르게 진행이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물류대란 완화 조짐에도 고용시장이라든지 물류대란 정상화 이전까지 임금 상승 가능성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요. 물가 상승이 기고 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는 시기는 올해 4월에나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작년 12월 달에 ISM 제조업 지불 가격 지수 하락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을 자체가 3월의 선행성을 딱 감안을 했을 때 이를 반영을 하는 시기도 올해 3월에서 4월 중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장기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스프레드 축소 같은 경우에도 14년에서 18년도 두 지표 간의 마이너스 스프레드 평균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최근 미국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9%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미국 10년물 2% 상의 가능성 자체를 염두를 해야 돼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에서 2.2% 내 상승 국면에서는 S&P 500 지수 주요 업종 자체를 보면은 월간 주가 수익률도 높고 월간 상승 확률 100%에 육박하는 업종이 금융이라든지 은행, 보험, 미디어, 에너지,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강한 업종을 딱 놓고 보면은 철강, 은행, 건설, 조선, 증권, 기계 이쪽이었다라고 보면은 겹치는 게 결국에는 은행 쪽이 굉장히 겹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것들도 딱 놓고 보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RSI 30 이하에서 잘 잡아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때 RSI 30 이하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고, 카카오뱅크도 오히려 저는 같은 섹터로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모아서 갖고 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꼭 한 번씩 파악을 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2개월 하시면은 77만원,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개월 44만원 여러분들 정말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회비는 충분히 저는 다 뽑아 드릴 수 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은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포트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잘 놓고 알차게 놓고 내 순서를 잘 기다리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설명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설명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하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팔짝 뛸 노릇이겠어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